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일제히 조정받으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약세 흐름을 나타낸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 탑5 종목들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SK하이닉스부터 OCI까지 일제히 담았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닥론이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1.6% 오른 채로 89,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현대로템, 한화솔루션, LG이노텍과 OCI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화솔루션 그리고 OCI를 공통점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관련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한화솔루션 그리고 OCI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조금 더 가장 최근에 이 증권가의 호전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OCI에 대해 폴리실리콘 평균 판매가 상승 전망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3천 원에서 16만 6천 원으로 47%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 확대로 ASP를 개선시켰던 것과 같은 이유로 OCI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인적 분할로 인해서 재평가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의견까지 내비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LG이노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이노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받아내면서 3.93% 올랐는데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이노텍도 최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호실적을 전망을 했는데요. 대신증권은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862% 증가할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시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의 1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8% 줄어든 1,4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이폰 14 판매 둔화로 2분기와 4분기 실적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현 주가에는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폰 15의 판매가 아이폰 14보다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시기라는 평가까지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4.73% 올랐습니다. 연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19일부터 22일까지 20% 넘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에 수주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 전차 820대를 수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더해지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순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만 보시더라도 아실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8.53% 하락했고요. LG생활건강도 8%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백화점 그리고 면세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호텔 신라가 7.95%로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좀 잘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신세계도 3.75%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중 관계 경색 우려감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 종목 바로 한화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주가는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21일 한화솔루션에 대해 미국의 태양광 가두리에 편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적극 매수 그리고 7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유지를 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퍼스트솔라의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30조 원을 돌파하며 적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가별 시스템 리스크와 주식시장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한우솔루션과 가치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모듈 생산 능력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작년 한화솔루션의 모듈 생산 능력은 1.7기가와트로 퍼스트솔라 대비 65%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설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93%까지 늘어나며 이 생산 능력 차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1.6% 오르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9,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고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이 역사적 하단에 다다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살아날수록 대형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겠지만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그리고 램리서치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특징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그 밖에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제조업체들까지 일제히 큰 폭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중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며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렇게 경색 우려를 더욱더 짙게 만드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중국 외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냉각 우려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주말 동안에는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을 했고요. 또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밝혔다는 점까지 발언을 내놨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들 금액 기준으로 꼽아왔는데요. 박셀바이오가 주가 자체는 9% 넘게 밀려났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담은 종목이고요. BH, 리노공업, 메디톡스, 포스코 엠텍까지도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 넘게 조정을 받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순 매수한 종목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와 포스코엠텍 최근에 호재 소식에 급등을 했었죠. 특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급등을 한 바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동반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급락을 한 가운데 함께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과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보다도 메디톡스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바이오니아, SPG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결국에는 10% 넘게 밀려났고요. 바이오니아, SPG까지도 4%에서 6%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2시경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큰 폭으로 밀리면서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또 박리담의 전략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정말로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까지도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부터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주요 핵심 시장에서 6번이나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중국 및 유럽에서도 가격을 인하하는 데 이어서 테슬라가 1분기 마진의 영향을 받아 지난 20일에 주가가 10% 넘게 가까이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리튬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포스코 엠텍도 10.15% 밀려나면서 27,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관심을 드러낸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청환 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수급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반도체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좀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적이 업황이 좀 바닥이라는 좀 그런 분석이 있고요. 작년 연말 이후로 어쨌든 수주 잔고가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좀 올라와서 월별로 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들이 좀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동사가 이제 그 AI 반도체라든가 그 저기도 위성 그 통신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좀 있었고, 지금 그 실적만 가지고 보면은 다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을 때 접근을 좀 그려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업황 바닥이 지나고 수주 잔고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선 우상향 가겠지만은 당분간 좀 주가가 좀 옆으로 좀 기는 형태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지금 그 반도체 쪽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 패키징 업체 쪽으로 좀 수요가 좀 몰리고, 요게 지금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TSMC라든가 삼성전자도 이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투자 늘리고, 요게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주가는 다소 실적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청환 부장 연결 통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이제 순위가 나오도록 할 텐데요. 먼저 특징적인 것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가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DA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상한가를 10% 가까이 꽉 채워냈는데요. DA 테크놀로지 10% 꽉 채워냈고 투비소프트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DA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시죠. DA 테크놀로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떤 계약인지는 잠시 뒤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로 마감한 두 번째 종목 투비소프트인데요.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인 노블 M&B가 리얼 인베스트먼트의 1,000만 주가 넘는 보유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비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리얼 인베스트먼트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변경 예정일은 5월 31일이라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산업과 이건홀딩스 살펴보시면 둘 다 8% 넘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한미글로벌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39,250원에 형성해냈습니다. 네, 특징주로 가장 먼저 DA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보시죠. 네, DA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상한가 이유는 장 마감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97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 내용이 체결이 되면서 그 공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8%에 넘는 그 큰 금액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2차 전지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1.16%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2차 전지 대장주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공급 계약 소식에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종가를
5,1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본장에서도 재건 관련주 상승 속에서 13.22% 급등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네옴시티 관련 발표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건데요. 네옴더라인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3분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건설, 모빌리티, 그리고 정보화 기술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 코리아를 해외 협력국에 파견해서 수주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화면엔 없지만 유신, 히림,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까지도 시간외에서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인텔리안테크, 아세아텍, 골드퍼시픽, 셀바이오 휴먼텍, 셀바스 헬스케어 순인데요.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은 특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참고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리튬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칠레가 리튬을 국유화한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마감을 한 건데요. EV 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까지 시간외에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부터 살펴보시죠. 인텔리안테크는 시간외에서 9.91%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73,600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는 아세아텍이 6.76% 하락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우크라이나와의 농업 재건 소식과 관련해서 12% 이상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외에서는 오히려 하락률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퍼시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5.5% 하락하면서 515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네, 상장 유지 결정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본장에서는 오히려 3% 이상 급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간외에서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셀바이오 휴먼텍은 4.42%, 셀바스 헬스케어는 3.95%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인텔리안테크 살펴보시죠.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을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로 평가를 한 것인데요. 발행가는 주당 64,700원이라고 합니다. 신주가 무려 154만 6천 주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운영자금 확보의 목적이라고 공시해서 밝히긴 했지만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에 인텔리안테크 시간외에서 9.91% 하락하면서 7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훈 부장 연결 통해서 시간외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따로 있을까요? 시간에 상한가 같던 종목이 그 DA 테크놀로지였고요. 앞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 97억 규모의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 이제 그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뭐 규모가 한 18.4% 정도 있고, 기간도 이제 그 공시한 날짜 4월 20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인데, 실제로 이제 그 노칭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가 사실 만드는 업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어떤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DA 테크놀로지고, 수주 가능성에 대한 게 계속 언급이 그동안 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밸류 파인더라는 그 독립 리서치 쪽에서 그 레이저 노칭 장비 쪽에 대한 그 납품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쪽에 좀 일부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노칭 장비 쪽에서는 공사가 이제 국산화 좀 성공을 한 그 1세대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적인 납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완성차 업체 자체에서 지금 노칭 장비 쪽으로 계속 그 선호도 높은 자체가 이게 이제 유지비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레이저 노칭 장비에 대한 부각성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공사의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수주가 한 1,102억 정도 됐고요. 이게 아마 추가적인 수주가 좀 나올 거로 좀 기대가 돼서 올해 아마 동사가 목표 수주장과 한 1,500억이고 내년에 한 2,000억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정면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젠백스 링크와의 경영권 이슈가 있는데 좀 고발이 취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이슈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실적을
베이스로 보시면서 가시되 최근에 고점이 5,400원이거든요. 근데 시간의 가격이 5,170원 정도니까 5,400원을 뚫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지금 바로 접근보다도 거기 매물 소화되고 돌파가 되는지를 보시고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 DA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창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이제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적인 특징주 그리고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꼽아드린 만큼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도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